상임대표인 서경석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종북 좌파 세력의 본산지라고 얘기하는 성남시에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정면으로 종북 좌파 척결 대회를 치르게 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최희직 선생님을 위시해서 이 성남 시민들에게 아주 큰 치아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궁금한 의문이 있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전 세계 사회주의 국가 다 망하고 북한도 지금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종북 좌파 세력이 많으냐,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틀림없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이러냐? 우리가 지난날 27년간 군사독재 치하에 있으면서 아직도 지금 우리가 그 시대의 후유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사독재 치하에서 당시의 운동권은 독재와 싸우기 위해서 흑백 논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아주 단순 명쾌하게 적으로 규정하고 아군을 정의의 세력으로 규정하는 논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런 논리가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외부에서 차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용한 것이 하나가 막스 레닌주의고 또 하나가 김일성 주체 사상론이었습니다. 이 PD라고 하는 막스 레닌주의와 NL이라고 하는 김일성 주체 사상론이 서로 치열하게 이념 다툼을 했는데 거기서 주사파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87년 6월 민주화 대항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학생 세력들은 대부분이 다 주사파 세력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그때를 회상한다면 정말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한 순간을 지나왔던가 하고 그야말로 살이 떨린 그런 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 승리의 경험을 한 학생 세력들은 아주 기가 셉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각계로 진출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네들의 논리와 주장을 가지고 진출을 했습니다. 이들이 시민운동에 들어와서 시민운동을 좌파로 만들고, 교사가 돼서 전교조를 만들고, 노동자가 돼서 민주노총을 만들고 민주노동당을 만들었습니다. 기자가 돼서 언론노련을 만들고, 그래서 언론을 좌파로 만들고, 정치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의 밑에 보좌관을 하고 386 정치인, 나중에는 486 정치인이 됐습니다. 판사가 돼서 우리법 연구회에 소속이 되고, 그래가지고 법원까지도 좌편향으로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안에 아주 거대한 종북 좌파 세력이 형성이 된 겁니다. 인구도 한 30-40만 명이나 된 대한민국 최대의 조직화된 세력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 사실을 그렇게 정확하게 잘 몰랐었죠. 아니 도대체 북한도 다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전 세계 공산권 다 망했는데 무슨 우리나라에 종북좌파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세력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자기의 몸통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2006년도에 있었던 메가더 동상 철거 시도 사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3,000명의 주민들이 죽창을 들고 몰려들어가지고 메가더 동상을 철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니 도대체 메가더 동상을 철거하겠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메가더가 한 인천 상륙 작전 때문에 김일성에 의해서 6.25 전쟁 때 한반도가 통일됐어야 되는데 통일되지 못하고 분단된 게
너무나도 원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야말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이 김정일 추종 세력이 그야말로 몸통을 정당하게 우리 국민 앞에 보여준 사건이 바로 메가더 동상 철거 시도 사건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열심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교조, 전농, 한총련, 범민련,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통일연대, 민중연대 이런 세력이었습니다. 인구도 30~40만 명이나 되는 대한민국의 최대의 조직화된 세력이었습니다. 저는 메가더 동상 철거 사건이 나고 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민단체,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박원순, 최열, 한환상 등등 시민운동 지도자들한테 전부 메일을 보내가지고 당신들은 메가더 동상 철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도 답변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도 답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 지식인 사회가 얼마나 눈치만 보고 허약한 사회인가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 서경석이 너는 어떻게 할래? 그거 저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도 한 달을 고민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세력과 정면으로 맞서면 틀림없이 저 서경석은 꼴통 보수가 됐다, 변절자가 됐다, 그리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할 텐데, 그리고 내가 내 말년에 아주 친구도 다 떨어지고 아주 외롭게 해서 살아갈 텐데 내가 이거 그렇게 살아갈 준비가 됐나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맨 마지막에는 애국심이라는 게 뭐냐, 똥물을 뒤집어 쓰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발음만 하는 게 애국심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친북 좌파 척결이 시대정신이다, 그리고 떠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요새는 대표적인 보수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보수가 됐는지 아십니까? 김정일 추족 세력 보고 너희들은 친북 좌파야, 너희들은 척결돼야 돼, 이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저를 보수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평택에서 미군 철수를 촉구하는 대회가 평택에서 모였습니다. 좌파들이 죽창을 들고 집회를 하면서 비무장한 젊은 군인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수십 명이 병원에 입원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아니, 공권력을 공격하는 법이 어딨냐.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해가지고 평택까지 내려가서 그 다음에 좌파들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온 분들이 전부 군복 입은 할아버지들만 왔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군복 입은 할아버지들 되게 싫어했거든요. 에이, 저 꼴통 보수,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가 그 할아버지들을 보면서 눈에서 눈물이 쫙 났습니다. 바로 저 할아버지들이 우리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이 나라를 지켜주신 분들이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마이크가 왔길래 내가 김정일 세력을 척결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수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보수는 좋은 겁니다. 나는 이제부터 자랑스러운 보수가 되겠습니다. 왜 이명박 대통령이 530만 표라는 압도적인 표
승리했느냐? 그 이유는 저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메가더 동상 철거 시도 사건과 평택의 미군 철수 촉구 시위 사건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기겁을 한 겁니다. 그거를 보고 야당이 집권하면 우리나라가 뻘갱이 세상이 되겠구나. 그러고 그냥 무조건 이명박 후보를 찍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된 다음에 우리나라 좌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집권하는 게 불가능하구나 하고 절망을 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친북 좌파 세력하고 이제는 관계를 끊어야 된다. 그렇지 않는 한 우리 좌파의 미래에 희망이 없다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변화가 생긴 것이 바로 민주노동당입니다. 민주노동당 안에 있는 심상정, 노회찬, 조승수 같은 사람이 지도 세력인 천영세, 강기갑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당신들은 김정일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종북 세력이다. 우리는 너희하고 당을 같이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을 떠나서 진보신당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종북이란 말이 우리나라에 유행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전에는 전부 친북좌파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심상정, 노회찬이 강기갑, 천영세를 공격하면서 종북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우리들의 언어가 종북좌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분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죠. 계속 그 조시대로만 갔더라면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 종북좌파를 우리가 청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그 다음번에 이 광우병 촛불 집회를 바로 이 종북좌파 세력이 주동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그 운동이 승리로 아주 성공을 하면서 종북좌파 세력이 우리나라 안에서 화려하게 부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종북 세력들이 위기에 빠진 게 언제냐? 작년에 이석기, 김재현 사태입니다. 이석기, 김재현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태극기도 부르지 않고 애국가도 인정을 하지 않고 북한의 상대 세습이나 북핵이나 참혹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도 계속 침묵만 지키는 이 종북 세력들의 실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이 종북 세력이 척결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뿐만 아니라 이 NLL 대화록이 유출이 돼가지고 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러면 그때는 NLL도 무력화가 되고 국가보안법도 폐지되고 북한을 기적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더군다나 연방제까지 해버리고 나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완전히 빨갱이 세상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한 우리나라의 50대, 60대가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가 좌파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다고 믿습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이석기, 김재현 막말 같은 게, 아니, 김용민 막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고, 이석기, 김재현이가 그렇게 형편없는 대판을 치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것을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력은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지금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촛불 시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 촛불 시위를 시작한 주동한 단체가 진보연대라고 합니다. 진보연대와 참여연대 등 200개 단체가 촛불 집회를 주동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진보연대는 어떤 단체인 줄 아십니까? 지난번에 메가더 동상을 철거하려고 했었던 통일연대와 민중연대가 두 단체가 합쳐가지고 진보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진보연대는 바로 메가더 동상 철거 사건을 주동하고 광우병 촛불 집회를 주동한 그야말로 뚝 떨어지는 종북 좌파 세력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는 종북 좌파의 비호 세력들이죠. 종북 좌파와 함께 운동을 하는 모든 세력은 민주당까지 포함해서 다 비호 세력이다. 왜 너희는 종북 좌파와 함께하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촛불 세력의 움직임에 조금 더 흔들림 없이 대처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북 좌파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더군다나 박근혜 정부 이 초기 1, 2년 동안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이 세력과 맞붙어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력은 그동안 우리나라를 흔드는 일을 전부 다 해왔습니다. 한미 FTA 반대 투쟁, 미선이 효순이 촛불 시위, 광우병 촛불 시위, 메가더 동상 철거 사태, 희망버스,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 이런 모든 나라를 흔드는 일들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자라서 지금 다시 촛불을 들면서 박근혜 정부를 흔들고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결심해야 됩니다. 이 종북 세력의 척결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